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이 집에서는 소와 말을 많이 키우고 있었다. 아들은 셋이나 두었지만 딸은 하나도 없어서 늘 딸 낳기를 소원을 하였다. 그래서 한 번은 삼신할머니에게 아들을 모두 잡아가도 좋으니 딸을 하나만 점지하여 주십사 하고 빌었다. 삼신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은 아들 낳기를 비는데 아들을 잡아가도 좋으니 딸만 낳게 해달라는 빌은 이런 못쓸 것들이 있는가 하고 그 마음씨가 밉살 미워서 불려오를 딸로 태어나게 해 주었다. 이 집에서는 그런 줄도 모르고 소원대로 딸을 낳게 되었다고 아주 좋아하며 불며 날아갈까 뛰며 꺼질까 하고 온갖 정성을 들여 키웠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딸이 돌이 지나면서부터 밤만 지나고 나면 말이랑 소가 한 마리씩 죽어 넘어지곤 했다. 이상히 생각하고 여러 가지도 알아보았지만 말이나 소가 죽은 이유를 통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큰아들을 보고 밤에 자지 말고 말이랑 소가 어째서 죽는가 지켜보라고 했다. 큰아들은 밤새 자지 않고 집 한 모퉁이에 숨어서 외양간에 소와 말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더니 한밤중쯤 되니까 큰 방 문이 살그머니 열리면서 어린 누이 동생이 나오더니 마당으로 내려왔다. 웬일인가? 아들은 숨을 죽이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누이 동생은 마당에서 제주를 세 번 팔딱팔딱 넘더니 꼬리가 새딸린 여우로 변했다. 여우가 부엌에 들어가서 손에다 참기름을 바르고 나와 외양간으로 가서는 말에 밑구녕에 손을 쑥 밀어넣어 간을 끄집어내니까 말은 그냥 푹 꼬꾸라져 죽고 말았다. 여우는 그 간을 다 먹고 나니 마당에 나와 제주를 세 번 팔딱팔딱 넘어 다시 아이가 되고 후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튿날 아침에 큰아들은 아버지의 어머니한테 간밤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 누이 동생 하나 있는 것이 못마땅해서 누이를 죽이려고 이런 애매한 소리를 하는구나. 그런 사람을 잡을 소리를 하려거든 썩 나가거라. 내 눈앞에서 얼씬도 하지 말거라. 하고 큰아들을 내쫓아 버렸다. 그 다음에는 둘째 아들을 보고 왜 소랑 말이 죽는가 지켜보라고 했다. 둘째 아들도 밤에 집 한구석에 숨어서 자지 않고 외양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밤중쯤 되니 큰 방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어린 누이 동생이 나오더니 마당으로 내려와서 제주를 세 번 팔딱팔딱 넘으니까 꼬리가 새딸린 여우가 되고 말았다. 여우로 둔감한 누이 동생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손에다 참기름을 발라 가지고 외양간으로 가서 말 궁둥이에 손을 쑥 밀어넣어 간을 꺼내 먹었다. 그러니까 말은 당장 푹 꼬꾸라지고 말았다. 여우가 마당을 나와서 제주를 세 번 넘으니까 다시 아이가 되어 훈방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아침 둘째 아들은 간밤에 일어난 일을 본대로 부모님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버지 어머니는 화를 버럭 내면서 말했다. 그래, 이놈은 너희 동생 하나 있는 것도 못마땅해서 그런 애매한 소리로 죽이려 하는구나. 그런 사람을 잡을 소리를 하지를 말고 집에 두고 볼 수가 없다. 썩 나가거라. 하면서 둘째 아들도 내쫓아 버렸다. 그 다음 날은 막내 아들을 더러 지켜보라고 했다. 막내 아들도 집 한모퉁이에 숨어서 밤에 자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한밤중쯤 되니까 두 형들이 본 거와 똑같이 큰 방에서 누이 동생이 살그머니 나오더니 마당에 내려와서 제주를 세 번 팔딱팔딱 넘어 여우가 되어 가지고 부엌에 가서 참기름에 손을 바르고 외양간으로 들어가 말에 밑구녕에 손을 넣어
간을 빼먹고는 다시 제주를 넘어 아이가 되어 큰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막내 아들은 지난번에 본 일을 부모님한테 말하고 말이 갑자기 죽은 것은 누이 동생이 간을 빼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이번에도 역시 화를 버럭 냈다. 누이 동생 하나 있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런 애매한 소리로 꾸며 없애려 드느냐. 그따위 흉측한 말을 하는 놈은 이 집에서 필요 없다. 너 같은 놈은 보기 싫으니 쏙 나가거라 하면서 셋째 아들도 내쫓아 버렸다. 집에서 쫓겨난 막내 아들은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어디만큼 가노라니 아이들이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거북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이 막내 아들을 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막내 아들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달라는 돈을 다 주고 거북을 사서 바다에다 도로 넣어 주었다. 막내 아들은 또 정처 없이 걸어갔다. 이튿날 막내 아들은 어떤 강가에 걷고 있었다. 그때 강물이 번쩍 갈라지더니 하얀 말 탄 초립동이가 물속에서 나왔다. 그리고는 막내 아들한테 다가오더니 당신이 어제 우리 누님을 죽게 된 것을 살려주어서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하시니 나하고 같이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막내 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사람을 살려준 일도 없다고 하면서 궤에 앉혀 어리둥절하여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니까 초립동이는 어제 아이들한테 돈을 주고 사서 물에 넣어준 거북이가 우리 누님이고 용왕님의 딸입니다. 누님이 사람 세상에 구경 나왔다가 그만 사람한테 붙잡혀 죽게 되었다가 당신의 덕분으로 살아나왔습니다. 아버지 용왕께서는 그런 은인을 모셔다가 잘 대접해야 된다고 하시며 나를 내보내어 모셔오라고 하셨으니 어서 같이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등에 업히라고 하며 등을 내미는 것이었다. 막내 아들은 그제서야 알아차리고 초립동이의 등을 업혔다. 초립동이는 막내 아들을 업고 백마에 올라타더니 간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용궁에 닿았다. 용궁은 궁궐에 빨간 산호 기둥으로 집을 짓고 총옥 같은 파란 종회로 지붕을 이고 온갖 진주로 벽을 치장하였으며 아름다운 경치를 그린 병풍들에 둘러쳐져 있었다. 온갖 물고기들이 길 양편에 늘어서 홍학을 다비고 나팔을 불며 막내 아들을 환영하였다. 용왕은 막내 아들을 들어오는 것을 보자 용상에서 내려와 손을 접속 잡고 인도하여 대궐 안으로 데려가 용왕 옆에 앉혔다. 그리고 굉장히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막내 아들은 사람 세상에서 구경도 못한 큰 잔치상을 받아보고 훌륭한 북악소리며 나비가 나는 듯한 가볍게 춤춘 아름다운 춤을 구경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다. 그리고 용궁 안에서 여기저기 구경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보물도 보았다. 보는 것, 듣는 것보다 모두가 훌륭하고 신기한 것뿐이었다. 용왕은 막내 아들에게 용왕 안에 있는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고는 용왕님께서는 당신에게 선물을 주실 텐데 여러 값진 보물 중에 한 가지를 가지라고 하시거든 다 그만두고 용왕이 옆에 있는 고양이를 달라고 하세요. 하고 일러주었다. 막내 아들은 용궁 안에서 꿈 같은 며칠을 지났다. 하루는 용왕이 막내 아들을 불러놓고 온갖 보물을 벌려놓으며 제일 갖고 싶은 것을 하나 가지라고 했다. 막내 아들은 값진 보물 여러 가지를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용왕 옆에 있던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를 달라고 했다. 그러자 용왕은 그까지 고양이를 갖다 무엇 하겠니? 다른 좋은 보물을 많은데 이것들을 골라봐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도 막내 아들은 고양이만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용왕은 고양이를 내놓기를 꺼려했다. 용왕의 아들을 보고는 누님을 살려준 은인이 저렇게 원하는데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용왕도 그 말을 듣고는 하는 수 없이 고양이를 막내 아들에게 주었다. 막내 아들은 고양이를 받아가지고 고양이 등을 몇 번 쓰다듬어 주었다. 그랬더니 고양이는 예쁜 처녀로 변하였다.